개성 넘치는 악역들로 넘쳐나는 강철의 연금술사. 그중 가장 매력적인 악역은 누구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각자 취향에 따라 의견이 분분할 텐데요. 반면 최악의 악역은 누구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입을 모아 단 한 사람만을 말할 것입니다. 철명의 연금술사 쇼 더커. 君のような勘のいいガキは嫌いだよ。 하나뿐인 딸 니나를 반려견 알렉산더와 융합하여 키메라로 연성한 인물입니다. 해당 에피소드가 어찌나 충격적이었는지 종영한 지 1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관련 밈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행본 속표지에는 해당 권에서 사망한 등장인물들이 선역이고 악역이고 할 것 없이 승천하는 천사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단 한 명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이 사람이죠. 嫌いだよ。 이쯤 되면 작가 공인 국가 폐륜술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득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수만의 인명을 살상한 킴블리나 호문클루스들보다 어린 소녀 한 명을 키메라로 만들었을 뿐인 터커에게 더 분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품에 등장하는 수많은 악인들 중 쇼 터커만이 유일하게 지옥에 떨어져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니나가 당한 비극은 작품에서 죽거나 다쳐나간 그 어떤 등장인물들보다도 우리에게 강렬한 후유증을 남겼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아이가 겪는 고통에 유독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2015년 9월 터키의 한 해변에서 찍힌 이 한 장의 사진은 유럽 전체의 난민 정책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파도에 떠밀려온 이 3살배기 아이의 이름은 아일란 쿠르디. 그는 시리아 난민으로 내전을 피해 가족들과 함께 배에 올랐다가 풍랑을 만나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진은 언론을 타고 전 세계로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평소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국 난민 수용에 소극적이던 유럽 국가들은 입장을 바꿔 적극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통계에 따르면 해당 사진 보도 이전까지 하루 1000건 미만이었던 적십자 기부금 접수 건수가 보도 이후에는 1만 4천 건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한 구글에서는 시리아와 난민이라는 단어의 검색량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미국의 연구기관 디시전 리서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리아에 끝없이 쏟아지는 사망자 수에 꿈쩍 않던 사람들이 쿠르디의 사진을 본 뒤 갑자기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어째서 사람들은 이렇게 유독 아이가 겪는 비극에 민감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힌트는 쿠르디 사진 공개 바로 다음날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난민 수용 의지를 밝힌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발언에 있습니다. 아이를 둔 아버지로서 터키 해변에서 발견된 쿠르디의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예전에 라이터 그는 정말 악이었을까에서 다뤘던 대로 인류는 아이가 보내는 고통과 필요의 신호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인간의 아이는 크고 발달한 두뇌를 가진 탓에 출생의 순간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이의 큰 머리가 산모의 좁은 골반을 비집고 나오는 동안 산모를 지키고 아이를 받아줄 누군가의 도움이 필수적이었고 태어난 후에도 그 엄청난 머리 크기 때문에 1년 이상은 걸을 수 없는 아이를 엄마와 친족들이 한시도 떠나지 않고 보살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이가 보내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들이 진화의 선호를 받았고 결국 그 반응이 인간의 보편적인 도덕 감정으로 자리 잡은 것이죠. 데이비드 캐머런이 쿠르디의 사진을 보고 느낀 아버지로서의 충격과 우리가 니나의 비극에서 느낀 경악이 바로 이 길고 긴 역사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비극이 일으키는 강렬한 감정의 또 다른 사례로 이슈발 선멸전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대규모 반란 역시 그 원인이 아메스트리스 군인에게 살해당한 한 이슈발 소녀였기 때문이죠. 이슈발 민족이 아메스트리스에 병합되었을 당시 이에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은 일부에 불과했는데요. 이렇게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도 어린아이의 비극 앞에서는 분개하여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이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해도 그 본성이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든 금쪽같은 내 새끼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든 아주 밉살맞게 굴던 아이가 혼쭐이 나는 장면을 보면서 내심 후련했던 경험 모두 있었을 텐데요. 아니 분명 인간은 아이의 고통에 민감하게 진화했다고 했는데 아이의 고통에 속이 뻥 뚫리다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 역시 본성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1971년 미국의 진화생물학자 로버트 트리버스가 주장한 호혜적 이타주의라는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과의 예전 상호작용을 기억할 수 있었고, 그 기억에 따라 나중에 자신에게 보답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진화의 과정에서 인간은 서로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감정을 발달시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에게 내민 호의나 믿음이 배신당하면 분노와 경멸감, 때로는 역겨움까지 느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아이라도 나쁜 행동에는 응징이, 선한 행동에는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예시로 들었던 이슈발 선멸전의 발단 역시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슈발 아이가 지어 보인 순수한 미소에 총격으로 되갚은 아메스트리스 군인의 만행 역시 명백한 배신 행위. 이는 아이가 겪은 비극을 극대화하는 장치로 작용하여 이슈발 민족의 분노를 폭발시킨 것입니다. 디나의 경우에도 에피소드가 진행되는 동안 줄곧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아빠인 터커를 걱정하는 모습이 강조되는데요. 이러한 니나의 선한 마음은 응당 행복과 사랑으로 보상받아야 할 터. 그런데 터커는 니나의 선한 행동을 악으로 되갚는 배신을 저지른 것입니다. 공동체 유지가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었던 인류에게 배신은 외부의 적보다도 더 괘씸한 것.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봐도 7대 죄악인 세욕, 폭식, 탐욕, 분노를 가진 자들보다도 아래 지옥의 최하층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바로 배신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7대 죄악 그 자체인 호문클루스들이 구원받아 승천하더라도 터커만큼은 지옥에 처박혀야 하는 것이죠. 앞서 다룬 니나의 불행과 터커의 충격적인 만행 말고도 우리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준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키메라가 되어버린 니나의 모습에서 풍겨나오는 기괴함 그 자체입니다. 완결까지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최후를 맞았지만 그 어떤 죽음도 키메라가 되어버린 니나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는데요. 어째 인간에게는 죽음보다 더 두렵게 여기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괴물이 되어버린다면 그땐 나를 죽여줘. 창작물에서 자주 보이는 클리셰인데요. 이 대사는 자신이 소중한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어떤 이질적인 존재로 변할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혐오감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니나의 어머니도 터커에 의해 키메라가 되었을 때 죽여달라 말하고는 식음을 전폐하다 죽음을 맞았죠. 이렇게 인류가 자신과 닮았으면서도 어딘가 이질적인 대상에 갖는 혐오감을 설명하는 가설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불쾌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인간의 모습과 크게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호감을 갖지 못하다가 형상이 점점 인간에 근접할수록 호감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인간에 매우 가까우면서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단계에 도달하면 오히려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휴머노이드나 3D 애니메이션, 귀신 등 불쾌한 골짜기의 사례는 일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학자들은 감염의 위험이 있는 시체나 환자, 외국인을 멀리하기 위한 행동 면역 체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공포 영화의 거장들은 이러한 인간의 본능을 일찍부터 파악하고 이용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쳐 죽이는 우락부락한 괴물이 아닌 인간인 듯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존재를 통해 우리의 심장을 쥐락펴락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심리에 대한 탁월한 통찰을 지닌 아라카와 히로무 역시 니나를 대놓고 흉악한 괴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기 하나 없이 길게 늘어진 머리털, 초점 없이 공허한 눈, 어눌한 인간의 언어같이 절제된 이질감을 통해 작중 그 누구의 죽음도 따라올 수 없는 불쾌감을 조성하죠. 그리고 이 불쾌한 감정은 그 원인인 터커의 만행과 연결되면서 그에 대한 혐오감을 증폭시킵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쇼 터커의 제목을 한마디로 종합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어린 딸의 호의를 배신하고 죽느니만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즉, 인류가 수용하지 못할 세 가지 악행을 동시에 저지른 것이죠. 우리는 차라리 7대 죄악의 화신인 호문클루스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는 있습니다. 나태, 세욕, 폭식, 탐욕, 질투, 분노, 오만. 이 7가지 감정은 죄라는 낙인이 찍혔지만 사실 인간이라면 모두가 가진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호문클루스들의 욕망과 고뇌에 공감하고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도무지 인간적이라고 할 수 없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쇼 터커. 인류 역사 수백만 년의 금기를 범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는 결국 강철의 연금술사 최악의 악역이라는 오명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지금까지 리뷰 바꾼 위험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